네, 데이터 관리 완벽 활용이라는 주제로 비즈니스 엑셀 실무를 강의하게 된 유성민 강사입니다. 저희 실습은요,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1강에서는요,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을 위한 엑셀 입력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변형하는 데 사실은 들이는 시간보다 그 엑셀 로우 데이터가 뭔가 잘못돼서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혹은 아예 원인을 몰라서 그 원인을 찾는 데 쏟는 시간이 사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요, 저희가 엑셀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데이터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숫자와 문자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입력하는 1, 2, 3, 4 같은 그런 숫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특이하게도 날짜와 시간도 숫자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글자들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문장 부호와 특수문자 같은 것들도 우리가 문자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의 입력 형태만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정렬 방식만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안에 숫자를 계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가지고 하는 가장 많은 일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스프레드시트라는 취지에 맞게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겪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을 해놓고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실습 파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렬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라는 셀 밑에 제가 숫자, 옆에는 제가 100이라고 숫자를 썼어요. 자, 물론 여기에서는요, 단지 그냥 뭐 100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라고 얘기하는 엑셀에서의 쉼표 스타일이라던가 혹은 소수점 같은 그런 문장 부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문장 부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숫자의 기호로서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걸 문장 부호 취급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텍스트 취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숫자의 어떤 기호들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월, 일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요, 숫자 데이터에 하나라도 문자 데이터가 포함되면은 전체가 문자 취급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나는 숫자라고 인식했던 데이터가 문자가 되면서 뭔가 계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오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글씨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유의 깊게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날짜를 입력하시는 방법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흔하게는 연, 월, 일의 형태로 하이픈을 써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슬러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는 것도 날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의외로 많이 실수하실 수 있는 게 만약에 정말 분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거는 지금 분수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날짜로 인식된다라는 것도 유의 깊게 한번 보실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콜론이라고 하는 문장 부호가 들어가지만 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숫자 취급을 해서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 그냥 우리가 뭐 대놓고 그냥 글씨를 썼어요. 자, 글씨를 썼을 때 이거는 왼쪽 정렬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문자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문장 보호들, 다양한 문장 보호들이 우리 키보드에 있는데요. 이 문장 보호들을 입력하는 것도 문자로 취급하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 보호들이 포함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소수점이라던가 이런 숫자에 들어가는 기호들 말고요. 일상적인 문장 보호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셀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문자 취급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 깊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특수 문자들 있죠. 뭐 우리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수 문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 그 문자로 취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 슬러시를 써서 날짜로 입력을 한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점을 이제 소수점이 아니라 마침표죠. 여기서는 마침표를 써서 표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을 대신해서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이제 마침표를 써서 표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두 개 데이터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 데이터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로 취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데이터가 이제 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피벗 테이블이라던가 차트라던가 등등으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 혹은 그냥 단순한 데이터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날짜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렬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필터, 고유 필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번 달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겠다던가 뭐 몇 분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겠다던가 진짜 날짜 데이터일 때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얘는 날짜로서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자동화된 기능들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과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는 흔히 행과 열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익히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1, 2, 3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행, 다시 말해서 로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ABCD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칼럼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표에 들어가게 되면 명칭이 조금 달라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엑셀에서 말하는 진짜 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삽입에 있는 표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삽입의 표 기능을 써서 줬을 때 이제 온전한 표로 엑셀에서는 작동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뭐 그건 논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맨 위에 보시면은 호봉, 사원, 대리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목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드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과장 밑에 아니면 대리 밑에 대리와 사원 사이에 우리가 주임이라고 하는 직위가 하나 더 포함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임급들에 대한 호봉에 따른 기본글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주임급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보통 D10을 클릭을 해서 D10 머리를 클릭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새로운 빈 공간, 다시 말해서 필드를 삽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떨어진 지금 요 값들을 우리가 각각 사원 필드, 대리 필드, 과장 필드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요. 이 첫 번째 행, 전체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우리가 필드명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드명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각 호봉수에 따라서 지금 기본급이 입력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각 호봉들에 대한 기록, 다시 말해서 레코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행을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을 우리가 필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실습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B열과 이 행이 교차하는 B2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한번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뭐 1000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자,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완성되면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쉼표를 찍어서 1000단위 구분교를 이렇게 삽입해 주셔도 숫자로 취급이 되고요. 혹은 컨트롤 Z로 되돌려서 여기 상단에 우리 홈 탭 중간에 있는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주셔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이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쉼표 스타일을 주시게 되면요. 회계라고 하는 표시 형식, 그러니까 숫자 종류의 하나인 회계라고 하는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때는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왼쪽 정렬을 눌러도 네, 회계 표시 형식은 예, 오른쪽 정렬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엑셀에서 이 정렬은 토글 기능, 다시 말해서 기능을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도 예, 우리가 오른쪽 유지되고 있고요. 줘도 오른쪽이 강제로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에 지금 숫자 표시 형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시 형식은 다시 일반으로 바꿨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 단위 구분교, 다시 말해서 쉼표 스타일을 찍지 않아도 자릿수 구분이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 숫자들은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자, 자동 채우기로 그냥 덮어서 치웠습니다. 자,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월 1일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1/1이라고 입력하면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단축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세미콜론, 엔터 앞에 보시면 컨트롤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콜론, 컨트롤 쉬프트 콜론을 주시면 자, 세미콜론이 아니라 이제 쉬프트를 눌렀기 때문에 콜론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컨트롤 콜론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입력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 있고 예, 기호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정렬, 다시 말해서 숫자 취급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자,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뭐 글씨 명백하게 예,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런 정렬이 걸려 있지 않지만 예, 왼쪽 정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호들 뭐 이런 다양한 문장 부호들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왼쪽 정렬로 유지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우리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이제 나오는 애들 많죠. 그래서 미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한글 자음들 다양하게 네, 입력해서 해 보시면 네, 이렇게 탭키를 눌러서 펼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보시면 엔터 쳤을 때 왼쪽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에 문자가 포함이 되면 예, 전부 다 문자 취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코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쳤더니 왼쪽 정렬로 처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날짜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눌러보시면 죄송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오늘 날짜가 입력되고 하이픈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날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 자, 이쪽에다가도 제가 오늘 날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문서처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게 정석입니다. 자, 엔터를 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정렬이고요. 이쪽은 오른쪽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두 개 데이터를 한번 각각 자동 채우기로 한번 데이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셀을 클릭을 하고요. 입력했던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네모난 점, 다시 말해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내리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짜가 정상적으로 잘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펼쳐서 이런 식으로 평일 단위 채우기라고 클릭하시거나 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날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고급 기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이쪽에 있는 것들 쭉 끌어내리시게 되면요. 네, 날짜가 참 잘 가고 있습니다. 10월달 날짜들이. 자, 이거는 뭘까요? 그 떠나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0월까지 돌아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의 10월은 끝나지 않아.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슬픈 마음을 여기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엑셀 데이터로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우리가 평일 단위 채우기라던가 이런 기능 자체를 아예 쓸 수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가 어떻게 관리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다음 시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1 시트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이 제목행, 우리 제목들 보통 만드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이 제목 부분과 이 본문 내용이 사실은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쪼로로로로 얘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데이터를 얘를 한번 잠깐 떼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행을 클릭하시고요. 3행 머리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삽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줄이, 다시 말해서 한 개 행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떨어져요. 자, 우리가 아래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래쪽을 클릭한 상태로 우리가 컨트롤 A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A.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까처럼 컨트롤 Z로 되돌리시거나 혹은 3행 머리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위쪽까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위쪽까지 선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지금 올바르게 해당하는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자, 우리가 이 기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에 들어오셔서 우측 끝에 있는 부분합 기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경고창이 뜨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분합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한 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목행을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얘를 지금 제목행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자체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실무적인 팁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를 숨기기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 번호로 봤을 때는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아까 해봤던 것처럼 아래쪽 내용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A로 표 데이터 영역을 범위 잡아 보시면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주의사항을 위해서 우리 데이터 관리 2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2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제목행과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잘 처리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A, 우리 아래쪽 내용에서 아래쪽 셀을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A를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잘 잡히는 것 같고요. 그죠?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되는 것이냐? 아니죠. 아닌 경우들이 매우 많죠. 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필드명이 지금 두 개 행에 걸쳐서 작업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행에 걸쳐서 작업되어 있는 이유는 병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무적인 문서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서들을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근데 필드명 부분은요, 절대로 병합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로만 존재를 해야 합니다. 한 개 행으로만 존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만약 필터 단축, 가장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필터 기능을 걸어 보시면은 당장 문제 생기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정석적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필터 단추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단추가 걸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팀명 펼쳐서 뭐 우리가 뭐 교육 운영팀을 찾겠다 그러면 하나만 찾을 거니까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 교육 운영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그죠? 잘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펼쳐서 이 기능은 요 필터 기준은 해제를 할게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위를 가지고 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직위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필터 단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명은 한 개 행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병합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 위쪽에 있는 걸 지금 첫 번째 행으로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능을 여기 직위를 거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줘 볼게요. 필터 단추를
해제를 하고요. 기능을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얘도 토글 키. 자, 그래서 기능을 해제를 했고요. 자, 아래쪽을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단추를 주는 거죠. 잘 걸리네요. 잘 걸렸고요. 직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특정 직위를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특정 팀을 볼 수 있는 단추가 없어졌죠. 자, 필터 단추를 다시 눌러서 아예 다시 한번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특정 그 필드명을 직접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필터 단추를 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뜨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 가공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수습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A3부터 C3 셀까지 한번 드래그 하시고요. 수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으셨으면 일단 병합된 영역을 해제를 해야겠네요. 자, 홈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풀어주시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 자, 우리 이렇게 A3부터 C3셀까지 지금 셀이 이렇게 갈라진 영역에 있는 필드명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자동 치우기 핸들로 쭉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귀찮게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없애는 게 사실은 좀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3행 머리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여기다 가운데 정리 같은 것 정도만 걸어주시면 깔끔하고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로 데이터에서 필터 단추를 한번 걸어보면요. 정상적으로 모든 필드명에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시트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3번에 오셨고요.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들이 보기 좋게 하겠다고 각 팀명별로 사실 분류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이 토막이 나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절대로 행이나 열을 이렇게 이렇게 떼서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수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행들을 다 날려버릴게요. 8행 머리부터 12, 16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 네,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행을 삭제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어있던 행들이 다 날아갔고요. 컨트롤 A 전체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릴게요.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쭉 드래그해서, 왜냐하면 데이터가 끊겨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인식하는 키는 안 되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우리 홈 탭에 가시면 우측 끝 찾기 및 선택, 우측 끝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에 우리 이동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 안에는요. 빈 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홈 탭,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그리고 이 안에서 빈 셀 클릭.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클릭하시면요.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서 데이터가 비어있는 셀들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우측 끝에 홈 탭에 있는 우측 끝에 보시면 삭제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삭제 메뉴를 클릭을 해도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관리 4 시트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4 시트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 C열에 있는 데이터에 보시면 하나의 필드지만 이 안에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필드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게 되면요. 당연히 여기서 필터를 하고 싶어서 데이터에 필터를 주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 직위를 기준으로 걸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죠. 자, 물론 여기 단추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검색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필터 기능 자체를 아예 해제해서 풀어주고요. 자, 데이터를 한번 각각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이 데이터가 분류될 때 들어갈 공간, 다시 말해서 필드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10 머리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삽입. 자, 그리고 이 상태로 한번 데이터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눈으로 쭉 봤을 때 보시면은 이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무래도 좀 쉽다라는 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윗부분도 미리 이렇게 한 번에 뗄 수 있게 미리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러시로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을 지우고 공백을 미리 넣어둘게요. 공백을 미리 넣어두고요. 자, 이 해당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C3 셀을 클릭해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 C3 셀을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데이터 영역의 가장 아래쪽까지 한 번에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를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데이터를 선택하신 상태로 우리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탭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되는데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외자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좀 곤란하죠. 자,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를 할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다음 단계 넘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친절하게도 여기 이렇게 쉼표가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쉼표를 V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쉼표가 인식이 안 될 때는 직접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항목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인식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버전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쉼표에만 V 체크를 하셔도 아마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타 그리고 저는 공백을 그냥 넣었습니다. 자, 됐으면 다음 버튼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각각 쪼개진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쪼개져 있고요. 특별한 서식이 없이 이 데이터들은 그냥 일반 서식으로 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다. 기존 데이터로 바꾸겠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지금 공간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뒤에 있었던 주민등록번호를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방 실습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는 우리가 정렬 방식으로 이 데이터가 숫자다 문자다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 맞는 온전한 입력 방법으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관리 1번부터 4번 시트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